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라든지 염증 수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약간 우리 몸의 응급 신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염이 생겼는데 축농증 같은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만성 부비동염이 되거든요. 비주악스 알코올 되게 약간 공업적 이름 같잖아요. 네. 우리 쉽게 생각하면 벌집. 특히나 한국인들은 뭔가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을 키워서 좀 만성화되지 않나. 만성 염증들도 요새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왜 생기는 건가요?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뭔가 염증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뭐 세균에 감염됐다거나 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거나 뭐 상처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염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치료가 되거든요. 이게 급성이 아니라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염증이 지속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재발도 잦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급성 염증을 좀 방치해서 그 원인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이게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염이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치료를 잘하게 되면 그냥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축농증 같은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 부비동염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뭐 코에서 좀 안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뭐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걸 이제 술과 흡연으로 이렇게 좀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사실은 뭐 직장인들 병원이나 약국을 가고 싶어도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을 키워서 좀 만성화되지 않나. 그럼 만성 염증이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이 염증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도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통해서 나쁜 것들을 없앤다든지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통증하고 관련 있는 이제 신경이라든지 신경 세포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 치료 물질 같은 것들이 나올 때 뭐 붓기나 열감 같은 걸 동반하게 되니까 그런 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염증은 약간 우리 몸의 응급 신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게 해서 너 좀 덜 써라, 좀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제일 편하죠. 대표적인 염증이 위염이랑 관절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거 왜 생기나요? 근데 나이 들면 이제 다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이제 그런 연골을 보호하는 세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연골이 약해진다든지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뭐 위점액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부터 이렇게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것들은 뭐 빠르면 20대부터도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간 영양소 부족 이런 것들도 재생을 좀 막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이름도 어려운데 이게 프로테오글리칸 이거 왜 감소하는 건가요?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좀 연골이 닳아서 너무 과도하게 압력을 받거나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로 인해서 노화. 연골이 쇠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골을 지지하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 콜라겐도 있지만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게 약간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약간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각종 염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다 보면 연골도 좀 파괴가 되면서 이 프로테오글리칸도 잘 생성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밀가루 음식이나 인스턴트를 많이 먹게 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나요? 당연히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나요?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질문하셨지? 다 알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음식이 나쁘다고 이제 볼 수는 없고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뭔가 열량이 좀 많고 칼로리가 좀 많은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노폐물들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드시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채소를 많이 드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식품들을 다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안 드시는 거야. 그렇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을 좀 일으키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염증 반응이 더 잘 생기거든요. 그나마 뭐 채소나 이런 거에는 뭐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들이 좀 있으니까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으면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근데 뭐 채소를 먹는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무슨 올리고당을 또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니 그렇게라도 먹어야 돼. 그렇게라도 드셔야 돼. 뭐 브로콜리가 좋다고 그러면 브로콜리 살 데쳐놓고 초장을 찍어 드시잖아요. 그렇게라도 드시면 좋습니다. 초록색 많이 드세요.
뭐 그런 인스턴트 식품에는 뭐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같은 것들이 또 염증을 더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만약에 채식으로 바꾼다. 그럼 겸사겸사 살도 빠지고 그러면 비만도 또 각종 염증의 원인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좋아질 수 있다. 뭐 정답도 실천하기가 정해져 어려워. 있다. 하지만 우린 하지 네. 못한다. 비즈왁스 알코올? 이거는 뭔가요? 비즈왁스 알코올 되게 약간 공업적 이름 같잖아요. 네. 비즈공예 아니면 뭐 왁스, 알코올 뭐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벌집의 구성 성분 뭐 밀랍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그냥 이 벌집 자체만 이렇게 먹었을 때는 제대로 인체에서 소화가 안 되는데 이 비즈왁스 알코올은 이 쿠바에서 연구했을 때 좀 이 고지방 알코올들만 일정한 비율로 추출해서 만든 원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좀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좀 각광받고 있죠. 용량에 따라서 이제 기능성이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3가지 기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산화. 이런 우리가 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런 뭐 이걸 막으려면 어쨌든 활성산소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먹어주면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이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절에도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비즈왁스 알코올이다. 그렇게 해서 연골 손상을 조금, 아까 말했던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것들의 손상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원리는 항산화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항산화 기능 덕분에 또 위점막을 보호해 줄 수 있어서 약간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비즈왁스 알코올은 좀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다 위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그런 분들 약국에서 많이 영양제 찾으시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약이 독한가요? 관절염 있을 때 드시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소염진통제 같은 거 많이 드시거든요.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을 좀 줄여주고 이제 통증을 잡아주는 약인데, 약 자체가 태생적으로 위 점막을 좀 약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기간 복용을 하시게 되면 위가 좀 쓰린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위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이 독하다, 쓰다, 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시경 하시면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축성 위염이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점막이 얇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염 진통제를 계속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위가 약해지고 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노인 인구들이 알약 개수가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특히나 뭐 여성분들 중에 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위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 약 주려고 해도 나 속이 아파서 못 먹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 이런 대안으로 이 위에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비즈왁스 알코올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섭취 시 유의할 점이나 부작용은 없나요? 그렇죠. 뭐 어떤 약이든 뭐 부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특히나 이 뭐 비즈왁스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뭐 이렇게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고, 너무 또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과유불급이죠. 뭐 복통이라든지 그런 위장관계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장 섭취량 내에서 드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드실 수 있고, 어린이나 임산부 정도는 조금 전문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렇죠. 잘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뭐 항염증 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항염 관련돼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상담을 하고 드시면 좋죠.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관절도 좀 아프실 수가 있고 뭐 속도 쓰리는 이제 위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제 숨어 있는 질환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인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확인하셨는데 뭐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위라든지 좀 관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양제도 좀 잘 챙기시는 것도 좋고,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같은 걸 좀 잘 해주셔야지 관절을 좀 보호할 수가 있고 위 같은 것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모든 통증을 또 유발하기도 하니까 이런 염증을 잘 관리하는 제품들 아니면 식습관 잘 찾아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